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유재수 감싸기 행태가 조국 기소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폭 집단의 의리를 방불케 하는 제 식구 감싸기,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겸 황교안 대표 상근 특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김 특보님이 얼마 전에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출판 기념회를 여셨는데 엄청나게 성황을 이루셨다면서요. 예, 감사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도 당연히 오시고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예. 아주 뭐 저도 잠깐 갔다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책이 바로 지금 출판한 게 문재인 독해법 맞습니다. 이거죠. 네네. 예. 작년 말에 출간을 했는데요. 예. 출판 기념회는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어디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15일까지가 출판 기념회 마지노선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미루다가 사실 제가 총선 기획단을 하고 있고 대표의 상근 특보를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먼저 나서기가 좀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예. 결국 법정 시한에 쫓겨서 마지막에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역구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마포 계세요? 갑으로 아, 생각하고 마포가 있습니다. 거기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노웅래 의원인가요?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지금 삼선이시죠? 노웅래 의원이. 그리고 그렇죠.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아주 강적이네요. 그래서 아주 선친 노승환 노승환 국회 부의장 하신 분도 아주 50년 동안 영지로 삼았던 마포. 거기 아성이죠. 아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영지를 한번 다시 공략해 보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했고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러겠죠. 부자가 여기는 세습해가지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보고도 너무 피로감이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분연히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일단 크게 네. 기대를 하고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 조국은 유재수 감찰 사건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는 조국이라든가 청와대 측에서는 조국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3인이 회의를 해서 사안이 경무하기 때문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처리키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조국의 정무적 판단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소장이라든가 그동안 수사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른 걸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백원우가 주로 주도를 했고 여권의 핵심들이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할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범 역할을 했다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조국 수석은 사실은 정치권에 그렇게 밟지 못하니까 예, 그러겠죠. 실세는 백원우 비서관이다라고 하는데 예. 여의도나 청와대 주변에선 아주 공공연한 예. 뭐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는데 역시 백원우 전 비서관이죠. 비서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내부를 조직화하고 뭐 일을 벌리고 이런 것들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천경득 행정관이 한 얘기예요. 금융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재수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끼리끼리 문화나 의리 이런 것들 참 뭐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임협적 습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돈 버는데 활용을 했다. 결국 산도덕이다. 빼강도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결국
금융권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위해서 유재수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이 청경덕이라고 하는 이분은 예전에 문재인 캠프에서 자금을 담당하던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이런 상황이 그들의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이른바 역관제라는 거 이런 것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관행으로 뿌리를 박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사단, 조지아 사단 뭐 그런 것 이런 사단들이 있고 네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권을 잡으면은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역관제라는 것은 거의 타부 시대에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나라는 사실 과거제라고 하는 게 역관제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시작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역관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자본들이 정권을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일절 정도 권한을 갖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좌파들은 기여한 것도 없고 자기가 투자도 안 하고 권력 잡고 그 권력으로 해서 돈을 버는, 너무 이렇게 편하게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취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좋은 보직들 서로 나눠 먹고 보직. 예. 또 하나는 이런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조폭문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맞습니다. 그래서 청경덕이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한테 당신은 피하 구분도 못하느냐, 적과 동지 구분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피하 구분이라는 말이 아주 유서가 깊은 얘기잖아요. 단파성. 예, 그렇죠. 좌파 진영에서의 단파성은 어떤 것보다도 더 위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뭐 우파 진영에서는 무슨 원리, 시장 규칙, 더 올라가면은 뭐 창조주의에 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그것이 프로테스탄티즘 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깔려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너무 오만하고 게을러가지고 그게 무너졌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우파 진영의 그거는 겸손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겸손과 봉사와 헌신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쪽 그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피하 구분 없이 당파성이 최고의 가치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치, 뭐 예의, 겸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동지로 딱 구분해 가지고 우리 편 아니다 하면 그건 뭐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내로남불을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게 내로남불을 수미일관하게 가는 거는 그 근처에 있는 이 당파성과 그 피하 구분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도 지금 열 몇 가지의 그런 범죄 혐의에 관여되어 있고 그것도 뭐 서너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지금 관여되어 있는데 조국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죄도 없는 사람 검찰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가매타 뭐 이런 인식이고, 이 유재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도 조국은 유재수가 대통령하고 형 동생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잘 몰랐죠. 2017년 그 당시 10월인가요? 이때는 감찰반에서 그런 감찰 보고가 올라오니까 4번이나 감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유재수도 뛰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원우가 앞장서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이 친구도 친합니다. 네. 핵심하고 친하다는 것이 바로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렇게 비리로 밝혀지면 정권한테도 초기에 타격을 줍니다 하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해갖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그 심중을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형이라고 하는 유재수,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한 조국, 네.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그 근원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확신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중권 그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측근들 얘기하다가 뭐 엊그젠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초까지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런 사람들은 친문이 아니라 그 중에서 또 진문 아닙니까? 진문. 성골들이에요, 성골. 뭐 진골이나 육두품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조국한테 이 봐줘야 할 사람이다 하니까 조국도 꼬리를 싹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고 다 그게 연결되는 거지. 어찌 정무적 판단으로 그걸 이렇게 호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사안이 지금 더 좀 발전이 돼가지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네. 이 사람에 대한 검찰 내 네. 항명 사건으로 지금 비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심재철이가 조국 무혐의다. 정무적 판단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기소까지 하느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밑에 있는 검사들이 반발을 해갖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심재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재철 얘기하길래 우리 원내대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가지고요. 반부패 부장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부패 부장이고 부패 검사고 왜 그러냐면 김유정 사건 때도 나타났잖아요. 예, 그것 맞아요. 때문에 자청까지 됐던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니까 추미애 장관이 불러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어막을 삼다가 방어를 제대로 하니까 조직을 깨라 특명을 받고 지금 검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피가 돌지 않는데 피가 또 오염된 피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계속 그 예견되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거역한다, 뭐 항명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계속 압박을 하다가 내부의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인사조치에 명분을 삼고 더 나아가서 조직 개편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 조직 개편안이 올라가고 아마 내일 모레 사이에 네. 중간 간부급 검찰에 대한 대학살 인사 이게 지금 예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 간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수뇌부 다 인사하면은 중간 간부하고 같이 하겠다. 중간 간부 다 하면은 일선 검사에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 작전을 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캐치한 장관은 일선 검사도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검사는 잘 아시지만 1년 정도는 보직을 하고 유지를 해놔야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인사를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모든 인사를 흐트러져가지고 자기들한테 오는 칼날을 다 무디게 하겠다. 아니면 치워버리겠다. 거꾸로 잡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추미애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항명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추태라고 그랬거든요. 추태. 또 장삼 이사들도 하지 않는 일. 그러면 장삼 이사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을 뭐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장삼 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삼 이사라고 한 것 자체도 아주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그렇죠. 뭐 자기 명을 거역했다 뭐 이런 봉건주의적 발상인데다가 추태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검찰 대학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그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조국은 무혐의라고 하고 또 그 무혐의 보고서를 쓰라고 부하들한테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봐야 해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야죠.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은 왜 저럴까? 처음에는 사실은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의 정치적 꿈이 원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결론을 그동안 며칠 동안을 보면은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당사자, 검찰 수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지 않으면 본인도 끌려 들어가는 상황. 예, 개인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사고 방식이
너무 구태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뭐 장사미사 명을 거역한다. 뭐 왕조도 아니고. 게다가 지금 이게 옛날에도 술자리에서 나라님도 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 근래 그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예. 추미애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실에 상가집에서 이해창 전 그렇죠.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상가집에서 추태 부리고 누구보다 추태 부리자고 했냐. 제가 그때 유해창 총재를 모셔봐가지고 갔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부글부글했지만, 아이 그래 뭐 술자리에서야.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이거를 또 징계하겠다. 네. 또는 인사의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핑계거리를 잡아내는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 예전에 독재 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요. 과거에 뭐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비한 인사라든가 터무니없는 이렇게 덮어씌우기랄까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백원우 사건을 둘러싸고 감찰문마 사건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봐주기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정말 이 정권이 뭐라게 하나요? 정권은 문화가 조폭도 아니고 일각에서 뭐 가족 정권이라고 합니다만 끼리끼리 가족끼리 해먹는다. 예. 그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내일 모레세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네.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에서는 허리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일선 평검사 인사까지를 단행해 버리면 사실상 지금 정권비리 수사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위에서부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1년 기본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소요가 있었으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평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법에서 1년을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조직 개편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흔들어 가지고 자기의 수사를 무마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북한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다 파괴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정권을 돕기 위해서 검찰 기구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걸로 이런 것들을 전혀 우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약해지는 거는 처음에는 검찰을 활용해서 야당을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괴멸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논리로 자기들한테 칼이 오니까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결국 국민이 보는 거예요. 국민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을 유린당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결국은 저작거리의 권력인 경찰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경찰에서 조난 자료까지 만들어요. 검사들의 조난 자료까지. 세평을 이번에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동안에도 장관 인사할 때마다 해도 세종시의 정보과 형사들은 상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은 이제 국정원에서 했는데 조난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정보 기능을 폐지해 버리니까 그게 경찰로 다 넘어간 거예요. 완전 공룡 경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저렇게 그런데 경찰을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검찰을 저렇게 무력화시키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들이야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소신을 지킬 수 있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공직에서 나오면은 갈 데가 없고 완전히 오리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정권에서 제일 활용하기 좋은 사정기관이 경찰인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 힘을 몰아주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있을 때 검찰의 힘을 약해주는 거는
검찰의 기능을 힘을 빼는 거는 경찰을 강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그 강력해진 경찰은 저작거리에서 시민들, 국민들한테 힘을 쓰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자유당 정권이 경찰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독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의 비대화도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시행 전이니까 총선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결과가 그런 문제도 좌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특검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선까지는 특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은 특검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로서는 어쨌든 인사 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송초로도 울산시장도 소환 조사를 했고 경찰청도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아주 속도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임종석 이 사람이야말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책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 위에 한 사람 빼고는 이것도 아직 안 왔고 또 하나는 하명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이 사람도 내빼 다녀요. 차일치 미루면서 그렇죠. 소환해도 오지도 않고 하겠다고만 버티게 하고. 오고 있고 사실은 지금 백원호도 지금 밀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재수 감찰 수사 사건 때 이것도 심재철이랑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원호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자. 그래서 그때 그 16일 날 회의 때 그건 좀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임종석이는 뭐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도 완전히 접고 잠적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착 검찰 인사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벌려놓은 일이 많고 겁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해야지 지금 검찰이 그냥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특검 주장을 해야만이 그 검찰에서는 특검할 바에는 우리 검찰에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명분이 돼가지고 법무부하고도 일정 정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특검 주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도 한국당이 고발을 해놨지 않습니까? 저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 때 추미애가 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재철 그 반부패 부장이 고발된 것을 진정으로 낮추라 했다가 이것도 수사 배당을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저 수원지검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 심재철이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고 권력농단 아닙니까?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특수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 특수부가 강력부, 아니고 강력부 형사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함량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김무석 특보 얘기하신 대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하무인의 형태, 탈법적인 직권남용, 권력농단에 대한 특검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